예, 원래 부부 커플 둘을 초대하는 전시가 우리가 투썸인데 이번이 5번째 순서거든요. 그래서 투썸 5번째 순서 유도현, 송정순 그 2인전 그 제목은 아이덴티티로 정했죠. 예, 이거의 부대 행사 작가대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이미 설명드렸는데 이제까지는 계속 부부를 초대했어요. 근데 서문에도 적었지만 이번만 예외적으로 모자 관계, 엄마하고 아들 관계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전시를 해보는 거거든요. 뭐 그런데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분하고 저하고 인연은 지난번 오프닝 때 디프리 때 했던 얘기이긴 한데, 디프리가 아니구나.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구나. 2020년도 10월에 전북도립미술관에 그 지역작가 대상 강의 프로그램으로 6강연을 한 4회인가 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뵀거든요. 그래서 디프리 가가지고 얘기 나누다가 제가 관심이 있는 어떤 영역이 있어요. 그 시각예술가 가운데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어떤 무엇이 있다고요. 근데 그거하고 연관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연락처를 받아갖고 왔죠. 그래서 원래는 그런 성향의 어떤 지향점을 갖고 있는 작가들 모아서 전시를 원래 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게 간단치는 않더라고요. 게다가 뭐 다른 일에 좀 밀리기도 하고, 그래서 뭐 계속 차일피일 미루게 되면 안 돼서 빨리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거 투썸을 하면 되겠는 거예요. 왜냐면 이 어머님께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봤더니 그 아들 때문에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미대에 들어가서 올해 2월달에 같이 졸업을 합니다. 같이 졸업하는 거 맞죠?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오프닝 날 그 동문들이라고 그러죠. 서울 디지털대학교 회학과 맞죠? 회학과. 굉장히 많이 왔어요. 예. 아마 이 정도로 제가 소개를 드리고, 뭐 이거는 뭐 애들로 말하지 않더라도 아무튼 유도현 작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일반인이 알아보기 힘든 어떤 인식의 소유자이기도 하고, 또 그런 영역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너머의 영역에 있는 것이고, 근데 그걸 전달하고 주고받는데 그러니까 시각 언어를 쓴다라는 게 다른 거죠. 물론 미술하는 사람들도 시각 언어로 의사소통을 합니다만 그 일상적으로는 사실 언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뭐 거기에 좀 주목을 해가지고 제가 아이덴티티라고 제목을 땄어요. 아이덴티티는 유도현 작가의 작품에 한 2-3번 이상 등장하는 작품 제목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질문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래도 뭐 말씀을 하고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유도현 작가가 어떤 점이 좀 다르다고 설명하면 될까요? 처음에는 예. 제가 얘가 다르다는 거를 한 18개월부터 알아가지고 병원에 다녔어요. 병원에 다니고 그때 이제 자폐라고 말씀을 하셨고, 거기 그 주치의가 지금도 계셔요. 도현이는 주치의가 계시고, 그분하고 치료를 한 7살 때까지 했던 것 같아요. 예. 7살 때까지 하고, 그때는 이제 제가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어서 예. 한 달에 한 200에서 300 정도 병원비로 들어갔어요. 도현이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부도가 나면서 병원을 다닐 수가 없었지. 그리고는 제가 그냥 일반 아이들처럼 키웠어요. 네. 일반 아이들처럼 키워서 다행인 거는 도현이가 이렇게 어쨌든 그 터널을 예. 지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아이들하고 다르게. 예. 이 아이들이 사회성이 전혀 발달하지 않는 게 특징이거든요. 근데 네. 도현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그래도 사람들하고 의사소통을 해요. 근데 예. 그 오픈라인도 전에는 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제 눈에만 보여요. 왜냐면 저는 키웠잖아요. 네. 그래서 얘가 다르게 행동할 때 제 눈에 보여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좀 심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너는 무슨 장애가 있니?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이 도현이만의 특징은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장점으로 잘 살려서 저는 감사하죠. 감사하죠. 장점으로 살려가지고 발현되는데 미술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거겠죠? 그렇죠. 왜냐면 저도 이제 미술 공부를 해보니까 예. 제가 이제 4년 공부를 하고 나니까 그림을 잘 그리지는 않아요. 그림이 잘 그려진 건 아니고 공부를 하고 나니까 도현이 동생도 이제 미디어 영상을 전공을 하거든요. 그 아이들한테 할 수 있는 딱 한마디, 안 되잖아요, 작업이. 그 작가님들도 작업할 때 막 금방 작업이 되는 건 아니고 앉아있는 시간이 많을 때 있고 괴로워할 때, 야 너는 그 시간에도 작업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왜? 작업을 하지 않을 때도 네 머릿속에 항상 작업이 들어있잖아. 그래서 그 시간도 작업을 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내가 미술 공부를 한 그 보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듯이 작품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생각을 많이 하게 하잖아요. 네. 그거를 도연이를 잠을 깨어나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예. 이게 자기 그리고 대학에 다닐 때 3, 4학년 때 예. 지금 저랑 다녔던 그 사이버 대학 말고 전라북도에 원광대학교 미술학과 그쵸, 있어요. 거길 졸업했죠. 예. 거기 다닐 때 제가 처음 도연이가 그때 공모전에 상을 탔는데 여기에는 작품이 없는데 그 담당 교수를 찾아갔었어요. 네.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저한테 그 말을 하더라고요. 도연이 엄마는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왜요 교수님? 그렇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말씀했냐면 나는 도연이가 이렇게 그 화폭에 딱 앉았을 때 이 대화를 나누는 걸 느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 미술과에 있는 애들이 전체 딱 통틀어서 봤을 때 캔버스를 놓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아이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싶은데 도연이는 그런 아이다. 그러니까 참 인생이 행복한 아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술이 도연이 그 인생의 여정에 많은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뭐 그래서 뭐 짧게 적긴 했는데요. 그 특히 그런 성향의 그런 증상이 있는 분들이 측두엽하고 후두엽이 발달해서 시각 분석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예전에 그런 증상을 갖고 있는 나름대로 천재죠. 그런 사람이 좀 뛰어난 그림, 그러니까 한 번 본 걸 기억을 해가지고 풀어내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본 적도 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 몰입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건 뭐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그래서 아마 저렇게 동심의 세계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화려한 색채 구사라든지 아니면 그거하고 정반대로 저 그림이나 아니면 이거 입고 있는 사실주의적인 회화 구성이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것도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원래 제가 그 작품 의도 같은 거 잘 안 물어보는데요. 그래도 오늘 이 자리는 작가의 의도를 좀 들어야 되는 또 성격이 있어가지고 좀 물어보려고요. 꿈의 해석이라는 작업 있잖아요. 저거는 어떤 의도에서 작업을 한 거예요? 꿈의 해석? 나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래도 저 그림 속에서 어떻게 표현을 했어요? 예.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저 그림에 그죠. 보면요. 예. 그리고 나는 것을 나 자신을 표현하는 거죠. 그죠. 저거 본인 맞죠? 네. 왜냐면 와가지고 이 보더니 머리가 이렇게 기니까 네. 엄마를 그렸다고 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저 본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게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이란 말인 거죠. 네. 그리고 작품 주제에 굉장히 큰 메인 테마, 그러니까 메인 주제가 본인인 것도 맞죠. 네. 그러니까 여기 아이덴티티나 퍼스널리티도 본인에 관련된 거겠죠? 네. 예. 어떤 예시라고도 할 수 그죠. 있죠. 예. 그럼 이 아이덴티티가 제가 받아본 게 두 점 있는데요. 네. 지금 전시장에 걸린 이 아이덴티티, 이 작품이요. 네. 이 작품은 조금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좀 우리 알아듣기 쉽게. 작품의 의도라든지 작품의 해설을 이거는요? 이 작업에 대해서. 이거만 그죠. 그거. 이거는 뭐더라요? 여러 사람을 만나야 되는 그런 과정. 본인이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기 사람들은 다 발전했는데 나는 여기서 뭘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고민에 대해서 그 상황을 만든 거예요? 그런 걸 표현했어. 그럼 여기서 갑자기 이걸 물어보게 되네. 저쪽에 끝에 네. 끈에 이렇게 동동 매어 있는 그림 있잖아요. 빨간 저기 뭐지? 탈피. 탈피에 벗어난다라는 뜻인데 저건 의도가 뭐죠? 저것도 본인에 관련된 내용 맞죠? 예. 네, 예시예요. 이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극복을 해야 나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거로부터 길이 여러 가지 이 필름 같이 생긴 묶여 있는 건 여러 가지 길로 막 미로처럼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탈피해가지고 새로운 길을 찾는다 이런 뜻이라는 뜻인가요? 네. 그러면 이 퍼스널리티는요? 왜냐면 퍼스널리티가 총 3점이 있잖아요. 네. 색깔이 각각 다른데 그래도 레드가 있었던 것 같고 레드 있고 네. 블루 있고 블랙이 있었던가? 맞나요? 네. 네. 그거에 대해서 각각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지금 여기 그림은 없지만 화면 띄우면 되니까 레드부터 여기 퍼스널리티가 다 본인이죠? 정중앙에 있는 예시 그러니까 어떤
내가 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이거는 네. 꼭 자기가 아니더라도. 네. 그러면 이건 두 가지예요. 둘 다. 결국. 그럼 둘 다 되는 걸 그 상정하더라도 그 레드랑 블랙이랑 블루였나 그게 어떻게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거는 색깔에 담겨져 있어요. 분위기. 어떤 색깔적 의미. 그럼 그래도 이 빨간 거 우리 내 등 뒤에 있으니까 이 작업의 그래도 의미를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좀 위로 올라가고 싶은 거. 자기 자신이건 네. 누구건 이게 네. 어딘가로 이렇게 상상하고 싶은 그런 의도를 갖다 반영한 거라고요? 네. 그럼 그런 의미에서는 저 작업하고도 통하나요? 통하죠. 통하죠. 챔피언 그죠? 챔피언은 네. 전 여유. 여유가 있는 사람이 승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거는 그런 자리 챔피언으로 올라가고 싶은 자기 상승 욕구가 반영된 거다. 네. 이러니까 이야기 좀 풀리네 진짜. 그리고 이러면 너무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 것 같긴 한데 저기 뭐 질문을 한 사람한테만 하긴 좀 그래서 그 송준수 작가님 같은 경우는 제가 포스터로 썼던 편견 있잖아요. 저 작업의 제작 의도가 어떻게 되세요? 저 같은 경우는 네. 많은 의도가 없어요. 많은 의도가 없고 네. 이렇게 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만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세상. 예. 자기만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같고 똑같은 걸 보고도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모양으로 설명을 해요. 네. 그거를 그냥 단순하게 표현하는 것이죠. 예. 단순하게 표현하는 거고 그리고 도연이하고 같이 삶을 걸어오는 과정이 일반적이지는 않는데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나는 한 번도 다르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도연이를. 왜냐하면 그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그 부모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똑같아요. 자식을 키우는 일은 다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렇게 생각했지 이 아이가 특별하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예. 병원에서 이제 부도가 나서 그만둘 때도 제가 그 주치의 선생님한테 한 말이 원래 장애는 세상에 없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정한 거잖아요. 장애는 예. 요만큼 이렇게 생겼으면 장애, 이쪽에 서 있으면 정상 하는데 그 선생님이 말하는 이렇게 정상이라고 말하는 단어요. 예. 내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거 특별히 구별짓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예. 막 그렇게 힘들고 그렇지는 않고 이 관점도 바라다 볼 때 각자의 그 시각이 있는 것이지. 예. 그러잖아요. 도연이가 특별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렇게 색깔을 다르게 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관심 분야가 다른 거지. 여기에 앉아 있는 분하고 이렇게 도연이하고 관심 분야가 다른 거잖아요. 근데 도연이는 색채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는 해요. 훨씬 더 일반적인 사람보다 훨씬 많고 어저께 이제 그 SDU 졸업여행 갔다가 오늘 그 길에서 오는 길에 가평에 있었는데 학우들이 다 앉아서 하는 말이 도연이를 특별해. 왜냐면 색은 도연이한테서 배워야 돼요. 정말 특별하더라고. 다 하나같이 다 그 말을 하더라고. 한 번이라도 얘기를 나눈 사람들은. 근데 이제 관심이 다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뭘 편견의 의도에 대해서 물어본 건데. 그러니까 편견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게 사실은 내가 편견이라고 지었지만 다 다르게 세상을 본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의도가 있는 거네요. 그 의도를 갖다 애둘러서 이제 여러 가지 사례로 말씀하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작년 11월에 그 두 분이 익산에 사시거든요. 그래서 익산에 있는 작업실 엄청 커요. 그래서 거기에 방문했는데 그때 물론 여러 작업이 쌓여 있으니까 그 밑그림이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못 봤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 개별 작업들에 대해서 밑그림 내지 스케치가 있는지가 좀 궁금했거든요. 나중에 좀 생각나죠. 예, 모두 이 그림이 이 완성되기 전에 밑그림이나 스케치가 있나요? 아니면 있기도 해요. 있기도 있는 하고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그 중에. 한 어느 정도 돼요? 비율이 돼요? 비율이 한 반반 정도. 반반 정도 돼요? 그리고 바로 할 경우는 생각하고 있다가 바로 이렇게 머릿속에 있는 그 개요를 그림 여기 화폭에다가 옮긴 다음에 칠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그림이건 저 그림이건 그림을 그릴 때 이런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동기부여. 그러니까 어떤 게 이런 그림을 그리게 만들죠? 매 그림마다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럼 예를 드는 게 더 낫겠다.
저 챔피언 같은 경우는 어떤 계기로 저 그림을 그리게 됐어요? 지금 나 현재 상황은 어떤 모습인가? 지금 현재 내 상황이 어떤 네.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저런 그림을 그리고 그리게 다른 사람은 그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이고 이런 생각을 하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그림은 정말 그런 내용일 것 같긴 하다, 그죠? 왜냐면 네. 승자라는 게 딴 사람들은 되게 바투 여러 가지 일을 하느라고 바쁜데 네. 여유가 있는 사람이 이게 승자인 게 맞으니까 그런 네. 아무래도 자기가 얻은 인생관 같은 거를 그림으로 옮겼다는 거죠. 네. 그래도 근데 아무튼 이런 그림은 다르잖아요. 이런 그림은 다르죠. 그러니까 에펠탑은 그리게 된 동기가 다르잖아요. 사실주의적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류 그림보다는 자기 안에 있는 생각을 네. 그죠? 생각을 사실적으로 그린 경우가 더 많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기 있는 소품 작은 그림 있잖아요. 네. 저건 약간 추상적인 그림 같은데 추상적인 그림도 그러니까 구상적인 그림 말고 추상적인 그림. 어떤 이제 이걸 보여줘. 요거나 좀 요거나 아니면 요거 지금 바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긴 있구나. 네. 그 추상 그림을 그린 적은 없나요? 추상화가 뭔지는 알죠. 네. 추상화 그린 적은 없나요 혹시? 추상 조금 애매한 거. 애매한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 의도를 자기 생각을 표현하기에 추상은 딱 어울리진 않는 거죠. 아니 조금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약간 색으로 표현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추상을 표현하게 된다. 그죠. 또 추상화는 되게는 그 색깔이 몇 가지가 없잖아요. 단색화라고 또 얘기가 되지만. 네. 그리고 또 작품 가운데 지금 저 그림, 저 있잖아요. 네. 저 그림이나 요 뒤에 붙어 있는데 무제나 네. 혹은 이게 주먹진 거, 이게 화이팅이나 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발산하는 듯한 패턴을 갖다 되게 자주 쓰더라고요. 네. 그런 패턴을 좋아하나요? 아니면 좋아한다면 저런 패턴을 통해서 게다가 지금 이거는 얘기해 보세요. 예.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표현. 꼭지점이다 제목이 그죠?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로 표현한 거 여러 가지를 표현하지 않고 하나로 좀 그러니까 하나로 그러니까 이렇게 좀- 발산하는 패턴이 한 4점 이상 있더라고요. 봤더니. 네. 하나로 어떤 이미지를 다 함축한. 이게? 예. 네. 그래서 지금 전시장에는 벽이 모자라서 못 건 그림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꼭지점 저 그림에 저 얼굴에 동물은 없지만 무지 큰 게 있더라고. 그거는 이제 예. 제가 설명해 줄게요. 예, 제일 처음에 그래서 그게 깨진 색유리예요. 깨진 색유리. 네. 예. 색유리가 이렇게 다 파편으로 이렇게 깨졌을 때 예, 붙어 있더라고요 그림에. 예. 그 파편을 표현한 거고 거기에 이제 그 사람의 그 감정이 색에 녹아 있다고 그랬어요. 희노애락이에요 제목이.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좋아해요. 깨진 파편 유리라고 했어요 처음에 나한테 말할 때. 아까 지금 깨진 유리를 통해서 감정을 표현한 거라고. 깨진 유리를 통해 지금 그 작품이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네. 저런 네. 작업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작품은 그렇게 하면서 만든 거예요. 근데 60호에 있는 거 말하잖아요. 예, 그죠. 그래서 저렇게. 근데 그걸 되게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아무튼 반복적으로 저런 패턴인 작업이 4점 이상 있어서 저런 패턴을 선호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지금 이 안에는 출품된 작업 가운데 본인 네. 작업 가운데 그래도 가장 마음에 드는 작업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이 안에서. 저는 저 챔피언을 고릅니다. 왜냐면 아까 말한 이것처럼 약간 상승하고 싶은 욕망이랑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어떤 여유를 갖게 되는 그런 위치에 본인이 있고 싶어서라고 해석하면 되나요? 네. 지금 저 챔피언 말고 그 다음으로는요? 그 다음으로는 여기서 여기 지금 작품 일단 중에 여기 있는 거 가운데 네 마음에 드는 조금 약간 어려워. 저 주먹진 거 파이팅 네. 저거랑 여기 시간의 지평선이라고 저것도 본인 같은데 네. 약간 만화 같은 그림 저거의 의도를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거든요. 일단 화이팅부터. 파이팅. 네. 화이팅. 그거 이거는 왜 그래? 희망 그 그러니까. 희망이야? 예.
희망을 걸고. 아 뭐 보통 사람들이 그냥 그 화이팅 할 때 그 화이팅을 그냥 아니, 힘내가 아니고 희망을 걸고 나가. 희망을 걸자라는 뜻으로 화이팅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 맞아요? 예. 그러면 답이 간단한데? 그러면 시간의 지평선은요? 시간의 지평선. 시간의 지평선은 네, 요거 약간 귀엽더라고요. 시작, 그러니까 어떤 나를 찾아가는 시작이지. 시작을 말하는 거죠. 자기가 자신을 찾아가는 그 시작을 이제 시간의 지평선으로 예. 표현한 거라고요. 네. 근데 그림에 아무튼 밤에 고양이 두 마리가 뒤에 있고 예. 본인이 여기 있고 뒤에 아무튼 선택의 그 두 가지네요. 고양이와 강아지가. 저기 서로 다양이구나. 고양이 두 마리랑 강아지 한 마리구나. 그죠? 네. 서로 다르잖아요. 둘 중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뭐 예. 이런 뜻도 함의한 거예요. 네. 저게?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죠. 막 똑같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것도 나눠지죠. 예를 들어 당도 막 나눠져 있듯이요. 예,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요건 좀 물어보고 싶었던 뭐 지금 계속 물어보고 싶은 질문을 하고 있지만 네. 작품 제목을 짓잖아요. 네. 그죠? 근데 여기 꿈의 해석도 그렇고 시간의 지평선이라는 표현도 그렇고 네. 이게 쉬운 표현은 아닌데 이거는 본인이 저도 짓나요? 아니면 그 어머님이 좀 조언을 같이 주시나요? 해서 짓습니다. 내가 뭐 그 말을 하면 이걸 본인이 물어보죠. 선택하긴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도 많이 하고. 내가 볼 때 내 느낌으로 말하면 본인이 이제 해석이 하고 틀리면 안 해. 저 고집이 좀 세요. 아니 그게 가능하게 꿈의 해석은 누가 줬어요? 그 누군가한테 누가 진 거예요? 아니면 서로 얘기하다가 저걸 꿈의 해석으로 진짜 나는 저거를 볼 때 왜? 뭔 생각이냐. 우리가 미국에 일식 보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하이브리드 예, 일식. 예. 그때 그때는 비행에 대해서 엄청 관심이 있었고 비행. 예, 그리고 본인이 직접 스스로 나르려고 계획도 많이 했고 실험도 많이 하고 또 그 미국의 그 법에 대해서도 만약에 산 위에서 날면 자기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 법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볼 만큼 거기에 그래서 그 일식 보러 갔을 때도 포클랜드에 갔었어요. 저희는 메인 스타디움에서 그 일식을 보지 않았어요. 그 원시림이 있는데 거기인데 그 장소에 가는 그 꿈을 표현한 거예요. 자기 꿈을 해석한 거래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아닌데 제 질문은 제목 꿈의 해석이란 요 문장을 이걸 누가 줬냐고. 왜냐면 꿈의 해석은 프로이트의 유명한 책 제목이거든요. 맞아요. 있어요. 근데 그 꿈의 해석은 그리고 이게 아니에요. 시간의 그냥 지평선이라는 것도 약간 좀 시적인 표현이고 그래서 누가 줬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랑 같이 얘기하다가 이걸로 해서 네, 하자고 지으신 네. 거예요? 그 해질녘 그 맞닿는 그 선이 그 시간을 표현하는 것 같아가지고 물어보니까 맞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제목을 정하고 그림을 그리는 건 아니고 그림이 다 완성된 다음에 나중에 제목을 짓는 거 맞죠? 예, 그럴 때가 많아요. 예, 아니 뭐 다른 작가들도 되게 그런 거 같아가지고 그건 좀 확인하고 싶어서. 네, 그리고 또 도현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언어에 대해서 표현하는 걸 어려워해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본인 생각을 그렸는데 자꾸 내가 질문을 하면 화를 많이 내죠. 왜 자꾸 물어보냐. 근데 또 막 제목을 만약에 둘 다 지치면 내가 무죄로 해버려요. 하여튼 제목 짓는 거는 두 분이 얘기를 해가지고 상의해가지고 정한다라고 그리고 이해하면 본인이 돼요. 지을 때도 있어요. 근데 본인이 맞닿지 않을 때 뭐라고 지었으면 좋겠어 엄마 할 때 얘기하죠. 그 뭐야 좋아하는 미술가가 있어요? 좋아하는 화가 혹시? 좋아하는 화가? 네, 그 영향을 받는 화가도 괜찮고. 네, 그래도 미술 작가라고 그러니까 좀 네. 있긴 한데 이름 기억이 안 나. 그럼 좋아하는 그림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이요? 네. 있어요. 그때도 그게 또 기억이 잘 안 나. 우리나라 사람도 있고 외국 사람도 있고 그래요? 외국 사람. 외국 사람이에요? 예. 대부분 외국 사람이라고 그랬죠. 네. 그건 어디서 접해요, 그러면? 그런 그림은? 예. 책 같은 거? 컴퓨터에서도 보고 보기도 하고 인터넷 같은 거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여행하다가 보게 돼. 여행. 여행 가서 그거 현지 미술관 같은 데 가서 미술가 아니고 잡지 잡지 같은 데서 보게 돼.
그 본인의 여러 가지 즐거움 가운데 본인이 살아가면서 즐거움이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 그림을 그리는 거, 미술 창작하는 게 차지하는 비중이 한 어느 정도 돼요? 네? 미술 창작을 하는 건 어느 정도 그 즐거움의 그 파일을 차지하냐고요? 네가 좋아하는 일 중에 미술이 순위가 몇 몇 퍼센트나 번 돼? 예. 미술이 예. 제가 좋아하는 일 중에 어떤 일들을 좋아해요? 75%는 아마 될 거예요. 예술적으로 종합하면. 다 종합을 했을 때 미술 이게 창작하는 행위가 창작하는 행위가 근데 높아요. 되게 그러니까 창작하는 걸 좋아해요. 창작. 네, 그렇죠. 내가 물어봤던 질문. 그리거나 만들거나 그쪽이 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출퇴근하는 곳에서 나와서 네. 퇴근한 다음에 혹은 휴일날 주로 그림을 그리나요? 그렇죠. 네. 되게 그래요? 네. 그리고 그림 사이즈가 작지가 않은데 네. 또 그 이유는 있어요 혹시? 소품이 별로 없잖아요. 네. 이게 큰 데다 그려야 하는 연습도 있습니다. 작은 데다 그리면 빨라서 좋기는 해요. 근데 좀 큰 걸로 그려야 어떤 밀도가 있으니까 그게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좀 늦지막이 미술 공부를 같이 하셨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이해하는데 그림을 그리게 도움이 되던가요? 혹시? 아니면 그 지원해서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니면 도움이 되죠. 왜냐면 네, 어떤 점에서 이해가 도움이 돼요? 얼마나 이게 지난한 일인지 알았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고 하면 그것도 학부를 다니지 않았다고 하면 작업실에 가면 맨날 가는데 아무것도 안 했을 때 많아요. 그러면 그랬겠죠. 제가 또 뭐 했냐 이렇게 그것도 안 그리고. 근데 그 그리지 않은 것도 나는 그린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저 가까운 작가가 자주 하는 말인데 아무것도 없이 생각만 하다가 그냥 오는 경우, 작업실 나갔다가 오는 경우가 많대요. 사실은. 많아요. 근데 시간이 엄청 빨라요. 그거를 이해해요. 만약에 학부를 졸업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냥 내가 문센에 갔다, 문화센터에서 그림을 배웠다 그렇게 하면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그리고 싶은 걸 그리니까. 근데 시간이요. 한 시간이 한 10분 정도 느껴질 때도 있어요. 빠를 경우. 아무튼 답은 제가 드는 거. 그럼 아들 이해하는 거하고 별개로 얻은 이점도 있나요? 본인한테 미술을 해보니까 어떠세요? 여러 가지 활동하시잖아요. 합창단도 하시고 그죠? 여러 가지 문화 활동 하시는데 그림 그리는 게 주는 아들 이해 하나의 방편으로서 말고 즐거움이 있으신가요? 근데 이제 그 그림을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취미로 그려서 내가 그 어떤 그리는 거에 대해 흥미를 느끼고 내가 다른 사람들이 너 그림 참 잘 그린다 해가지고 학교에 간 게 아니라 무조건 갔어요. 과제를 안 내갖고 왜 과제를 안 내고 나 못 그린다고 하고 시작을 했어요. 저는 그림을.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잘 그리시는 그림은 너무 힘들어. 그냥 그리려고 생각하면 내가 마음을 먹어야 그리지 그리고 싶어서 앉는 데가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학교를 다니는 일은 과제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의무적으로 그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래 이제 그려봐야 알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내가 좋아하는지 그냥 의무적으로 그렸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 앞으로도 계속 그 여생을 남은 생을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림을 계속 남은 그리면서 시간 살 앞으로.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뭔가 계속 창조하는 걸 그림을 그리면서 이게 좀 진부한 질문인데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림을 그려서 어떤 미술가가 되고 싶어요? 본인 바람이 있다면? 조금 종합적인 건 되게 어떤 창조로 해가지고요. 어떤 나를 표현하고 싶은 그런 작가가 되고. 그러면 지금도 계속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물론 표현하고 있죠. 네. 그럼 요거는 질문을 할까 말까 약간 망설이다가 왜냐면 답이 너무나 어렵게 나올 것 같아서. 이게 어렵죠. 뭐냐면 어떤 게 있었냐면 작년 11월에 익선 작업실을 갔을 때 본인이 지금 색에 관심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생명에 최근에 관심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명 쓸 때 난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생명에 관심이 있다 그랬잖아요. 생명 본인 분은 생명이 아니지만
생명에 관심 있는 이유를 좀 여기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이게 보는 사람마다 달라가지고요. 감상이 달라요. 그 모르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 그래가지고 이걸 연구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공감할 수 있게 색을 표현할 것인가. 생명인 그 관객이 어떻게 공감할 수 있을까를 네, 표현, 자기 작품으로 표현하고 싶었다는 얘기. 이거 네. 이해하면 되죠? 네. 맞죠? 네. 생명인 관객이 예. 본인 작업을 봤을 때 다른 일반인들하고는 다르게 볼 테니까 네. 그래도 똑같은 감동 내지는 또 어떤 감동을 줄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 네.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도한 작업이 혹시 있어요? 시도한 작업. 네, 생명을 위해서 지금 아직 여기는 없는데 시작하고 있는 거 이제.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네. 난 답이 되게 어렵게 나올까봐 걱정했는데 아니 그러진 쉽게 않고 알아들었어요. 아마 설치나 이런 걸로 할 거예요. 여기 설치. 빛을 좋아해요. 빛을. 저는 질문을 꽤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30분을 좀 넘게 해서 우리 파란색하고 노란색 있잖아요. 예. 그걸 잘 볼 수 있어서 저런 색을 많이 넣게 돼요. 보통 못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빨강색하고 녹색을 잘 못 봐요. 생명들이. 네. 그래서 본인 그림에 파란색하고 노란색이랑 쓰게 대비를 많이 쓰는 이유가 네. 생명을 위한 약간 배려 같은 거란 말인가요? 그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네. 있다고?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 그 저 뒤에 있는 두 그림을 보면은 좀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네, 달라집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은 뭔가 어떤 식으로 스타일을 선택하는지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 그 저 뒤에 있는 그 달을 이렇게 여기다가 찍고 있는데 네. 달의 의미? 달은 시간적 의미입니다. 달 시간. 시간적 의미예요. 시간은 한 번 지나면 못 돌아오잖아요. 네. 그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그 자격. 스타일은 어떻게 작업을 할 때 본인이 선택을 하는지. 여행하면서 봤던 거나 어디서 본 것을 한번 연구해서 상상하는 거. 그걸 변형하기도 하고 그런 데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요. 네. 우주에 대해서도 되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저쪽 저 꿈의 해석 그림 볼 때 저는 플레이아데스 성당 그린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봤는데. 있어요. 플레이아데스 성당이 있죠. 네. 진짜요? 네. 그래서 우주에 대한, 그러니까 뭔가 그 저기에 나와 있는 소재들이 본인이 관심을 가졌던 천체들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그렇죠. 그 천문학이나 천체에 대한 관심은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네, 이건 중학교 때부터 아마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만원경 사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기억이 어렸을 때 기억이 많이 뿌예요. 도연이가 많이 기억 안 나고 고등학교 때 엄마 나는 왜 기억이 하얗지? 가끔씩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기억은 많이 없어요. 근데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 별 보는 걸 좋아했어요. 네. 그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제 그 하늘을 보는 걸 좋아하는데 이제 제가 출장을 많이 다니니까 그럴 때 하늘 이제 친구가 없으니까 맥없이 하늘 보면 이제 내 생각이지, 이제 이거는 일반인을 키우는 게 아니라 친구가 없어서 하늘만 쳐다보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늘을 그냥 좋아해요. 하늘 쳐다보는 거. 구름 같은 것도 조금만 달라도 엄마 비가 올 것 같아. 엄마 저쪽에 비가 우리는 똑같은데 그렇게 말할 정도로 하늘에 관심 갖게. 우주도 시간적 표현. 어떤 게 나올지 모르는. 본인의 뭐 예술 세계에 대해서 좀 거창하긴 하지만 뭐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네. 나를 찾아가게 계속 노력을 하고 싶다. 일단 어떤 나일지 계속 연구를 하고 할 것이. 예. 이상. 예. 그럼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까요? 어머니도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예. 저는 만족해요. 우리 아들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보다도 훨씬 더 올바르고 정직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얘를 보면서 많이 배우죠. 제가 도현이를 만나지 않았다면 굉장히 겸손하지 못한 그런 스타일이에요.
도현이를 만나서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로써 투썸 5번째 전시 부동산 작가대화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